지난주 한미 국방부가 8월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한미 연합 대규모 훈련이죠. 이 연습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서 이번엔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계속 정례적으로 해오던 훈련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자, 일단 한미 해병대 훈련이라고 하면 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을지 프리덤 가디언보다는 규모가 작은 그런 훈련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훈련인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K-맵이라고 하는 훈련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이 태평양 지역의 오키나와에 미 해병 제3 원정단이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미 해병 제3 원정단의 주력들이 주로 하는 임무가 일본과 한국과 연합작전을 해서 네. 뭐 주변의 어떤 그 특정 그 지역에 상륙하기 위한 이제 상륙하고 뭐 네. 해결하는 일인데. 네. 그러면 이 3해병 원정군이 제일 그 주시해야 될 것이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지 훈련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대급 또는 뭐 크게 대대급 훈련까지 있는데 주로 중대급 소규모 전술 훈련인데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19개 상황을 가정해서 도서 훈련도 있고 네. 또는 상륙 훈련 또 항공에서 낙하하는 훈련 뭐 네. 또 폭격을 유도하는 훈련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 1년에 19가지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로는 11가지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와스프 상륙함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대형 강습 상륙함. 저 안에는 엄청난 양의 해병대와 이 해병대의 이 무기, 물자와 해병들이 함께 동시에 상륙할 수 있는데 미 제3해병사단이 우리 한반도로 와서 함께 훈련을 하는 부대가 우리 해병 1사단과 같이 훈련을 하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륙, 19가지 훈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무기들이 참가하는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제 해병대가 그 해병대 1사단이 있고요. 포항에. 그리고 이제 김포 강화에 해병대 2사단이 있고 백령도에 해병대 그 6계단이 있습니다. 연평부대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백령도와 김포 강화에 있는 해병대들은 주로 경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그런데 이제 포항에 있는 해병대들은 정규 육군 부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부대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상륙 장갑차 그리고 K1A1 전차, 네. K1 전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와스프 상륙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미 해병대들도 M1A2 이 에이브람스 전차 네. 그리고 이제 우리와 똑같은 AAV7이라고 하는 수륙 양용 장갑차 그걸 타고 이제 그 상륙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이 와스프에서 오스프리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 헬기면서 또 수송기로 또 변환하는 그런 그 비행기가 있거든요. 이 오스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륙 훈련을 하는데 타고 와서 우리 해병대들하고 각각의 전술훈련, 산악전, 뭐 항공전, 뭐 이런 전술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대규모가 아니고 중대급 작은 규모의 훈련, 하지만 다양하게 내용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안 박사님, 이 북한에서 이 K-맵 훈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너무 취약하고 준비가 안 돼 있죠. 사실 북한이라는 게 지금 일반 부대는 뭐 군인들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네. 야외 훈련도 중지한다. 물론 이제 특수부대나 이런 건 다 제대로 하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우리 상륙부대들의 훈련이 언제든지 북한을 위협할 수 있고 북한에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과잉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6.25 오늘이 바로 6.25 기념일 날입니다만은 바로 장진호에서도 그때 미 해병 1사단 10군단장의 지휘를 받는 1사단에 들어왔다가 이제 상륙한 부대들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이 과거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런 우리 모든 기동 훈련 부대들에 대해서는 위협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대급 규모의 한미 연합 해병 훈련의 내용을 보면 주로 도서 지역, 이 서북부 지역에 상륙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지금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소연평도, 대연평도를 포함하는 이 서북 지역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전략
요충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주로 이쪽에 상륙하는 작전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서해 고도를 기습 점거를 해서 그다음에 점거한 다음에 이제 수전을 제일해서 우리 섬을 뺏어가려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섬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상륙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상륙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물론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후방으로 이제 해병대가 상륙을 해서 북한군을 고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대급까지도 자기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선전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 지난주에 이 부분을 한번 짚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송영무 장관은 이 부분을 서북도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목과 옆구리를 노리는 비수와 같은 정도로 그에 비유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매우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 북한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양쪽이 서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력상의 구멍이 생기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병대 6여단을 한 3, 4천 명 정도 되는데 100명대에 주둔시켜 놓고 네. 또 이제 그 연평도에는 해병대 한 개 연대급 정도 되는 그 병력 그래서 한 5, 6천 명 정도를 저 서북도서에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저 5, 6천 명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 효과인가 하면은 네. 저로 인해서 황해도 지역에 북한이 4군단 전체를 우리 해병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 하나 군단을 잡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효과적인 건데 서북도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2010년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 도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김정봉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습 점령 이야기도 나왔고 네. 그래서 이 19개 프로그램 가운데서 2010년 이후에 서북도서 탈환 작전도 들어가고 그리고 서북도서 탈환하려면 이제 항공기 폭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공기 폭격을 유도하는 그 좌표 전송 훈련 이런 것들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아예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선전전이라고 봐야죠. 지난주에 저희 탑10에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요구를 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지금 이번 주에 그대로 하나 둘씩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규모 이 키 리졸브 훈련을 포함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포함한 대규모 훈련입니다. 하반기에 연합훈련 중단하기를 결정하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게 이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해병대 중대급 상륙 훈련을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중지될 것이다. 무기한 연기됐지 않습니까? 이게 서북도 무장 해제를 의미한다고 미리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대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 자, 미 210 화력여단을 후방 배치해라. 이게 바로 MDL을 기준으로 위로 60km, 아래로 60km에 정찰하지 말자. 즉, 이 화력 부대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북한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보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공군 초계 비행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오면서 다음 보여주실까요?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 결국엔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하고 요구하기 위한 이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측을 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런 조치의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예전에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에 왔을 때 우리 훈련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북한이 적극적으로 우리 훈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이 굉장히 우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보통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엑서사이즈라는 게 있고, 그럼 드릴이라고 좀 작은 훈련이 있습니다. 원래 정부 방침에서는 큰 훈련은 하지 않는데 대신 드릴 같은 경우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조치를 보면 그런 훈련도 지금 다 안 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이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훈련하지 않는 군대가 과연 이게 필요한 군대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본다면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 곧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미 간의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훈련도 지금 하지 않게 되는 것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거의 지금 조치를 취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든 우리의 어떤 대칭적인 그런 훈련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저는 이 조치 자체가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 요즘처럼 한반도에 이렇게 대화와 평화의 따뜻한 바람이 불 때는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주국방력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요구를 해온다면 과연 우리가 이걸 다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네.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군만 가지고 만약에 서해오도를 방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군이 공격을 해도 서해오도를 공격을 해도 우리가 반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아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군하고 핵을 가지고 가는 미군하고 연합훈련을 했을 경우는 북한이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건드리면 북한이 핵을 쓰게 되면 미군도 핵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